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힘스의 21년 4분기 실적 및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매출은 84.7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정말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분기 대비해서는 14.5% 성장했고요. 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려 104%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이익은 내지 못하고 순이익 비중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인력이 4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광고 지출도 30밀리언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스는 더욱 성장해야 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독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 31만 2천명에서 60만 9천명,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AOV는 거의 비슷했고요. 구독자 주문량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421밀리언, 그리고 부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86밀리언이기 때문에 현재 부채 비율은 25.7%, 굉장히 건전한 재무구조고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2억 5,400만 달러에서 2억 4,700만 달러, 그렇게 크게 줄어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6밀리언에서 3.1밀리언,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곧 있으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ER은 의미가 없고요. PSR은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고 매출은 성장했기 때문에 2.87,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성장하는 회사, 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자산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 그 말은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억 주에서 2억 400만 주로 주식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EPS도 공장과 인벤토리를 늘리고 순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15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내부자 주식이 감소했는데요. 18.77에서 16.32, 약 2% 가까이 감소했고요. 기간도 47.72에서 47.40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주식을 보면 현재 CFO가 바뀌었기 때문에 CFO가 사임을 하면서 주식을 팔고 나갔고요. 하지만 CEO는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주식을 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내부자들이 주식을 조금씩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하지만 주요 이유는 CFO 사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가이던스를 보면 30에서 40% 매출 상향을 제시했는데요. 22년도 1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 매출은 90밀리언에서 93밀리언, 지금 현재 84.7밀리언이니까 그 이상 매출이 성장한다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였고요. 22년 전체 매출은 3억 6,500만 달러에서 3억 8천만 달러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힘스는 22년도에만 대형 리테일 사업자들과 협업을 하게 됐는데요. 20년도에 타겟, 21년도에 월그린. 그런데 22년도에는 CVS, 약국이죠. 무려 7,8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CVS에 들어가고요. 대형 유통사인 월마트, 이곳에 22년도에 들어갔고 GNC도 굉장히 큰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600개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22년도에 급격히 인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매출 증가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힘스가 이렇게까지 매장을 늘렸기 때문에 이들의 인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22년도를 바라보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힘스는 인벤터리 그리고 생산시설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리조나 컴파운딩 시설을 확장을 했고요. 오하이오의 시설도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iOS 모바일에 신규 앱을 런칭했는데요. 이 다운로드 고객의 60%가 신규 고객이었다는 것이죠. 기존 고객이 아닌. 그래서 이 부분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자, 직원 수 같은 경우는 181명에서 400명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매출이 성장하는 회사, 직원이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점점 힘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사장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런 사장을 굉장히 좋아하죠. 정말 새해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흥분된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우리의 브랜드는 더욱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헬스케어를 받는 우리의 고객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22년도를 아주 밝게 보고 있고요. 새로운 재무이사가 들어왔는데 힘스 같은 경우는 결국 구독자, 디지털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예미라는 사람은
우버에서 푸드 관련 페이먼트 지불 시스템, 그리고 구글에서도 구글페이 관련, 그 다음에 이베이, 그리고 페이팔에서도 CFO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재겠죠. 그래서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많은 그 질문자들이 이 예미가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스라는 앱을, 헬스케어 앱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결제나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경험을 가진 CFO가 들어온 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환영한다는 모습인 것이죠. 이번 매출에서 마진율이 74%에서 73%, 0.7% 감소했는데요. 자, 옴니채널, 아까도 말했듯이 월마트, CVS 이런 쪽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옴니채널은 구독 채널에서 주문하는 마진율보다는 낮겠죠. 70%가 넘는 마진율로 대형마트에는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보통 식품회사들을 보면 약 30에서 40% 정도 대형마트 들어가는 회사 마진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홀세일 레베뉴,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레베뉴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낮다. 우리 온라인 비즈니스보다는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진율은 지금과 같은 70% 마진율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구독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자, 이 증가보다 22년도에는 대형마트 증가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옴니채널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거의 이제 90밀리언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영업활동 이익률이 마이너스 3.1인 건 좀 너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하지만 힘스 같은 회사는 지금 직원이 거의 4배 가까이 늘었고, 그 다음에 풀필먼트,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계속해서 확장해야 되는 점도 있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거의 20밀리언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더 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에서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옴니 채널이 2월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2개월 만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과 협업을 발표했죠. 혹시 엄청 싸거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제품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었고, 자, 이 지금 22년도에 체결된 그 유통사들이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한테 먼저 왔다는 거죠.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 라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형마트에 좀 제품 좀 넣어볼게요 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야, 이 제품 좋은데 우리 매장에서도 좀 팔아라. 왜 타겟에만 파느냐 라면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뭐 30에서 40%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 특히 머리 빠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샴푸 같은 거, 이런 제품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2년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은데 확신하는 게 있냐 라는 건데, 이 회사는 바크하고 마찬가지로 구독자 매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독자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예측하기 쉽겠죠. 기존의 구독자들의 오더량이 늘었고 신규 구독자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AOV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쉽게 예측이 되고, 월마트, CVS 이런 리테일 쪽에서도 물론 제품만 판매하지만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구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죠. 그래서 월마트나 CVS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홍보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경쟁업체는 어딥니까? 그냥 텔라닥이겠죠. 자, 진단 분야, 중증치료 분야로 넓히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매 분기 1개에서 2개의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수십 개씩 런칭하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고객 효과를 유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개씩 우리는 런칭을 하고 있다. 힘스 플랫폼에 맞는 병은 따로 있다. 불면증, 우울증, 체중관리,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계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병에 우리는 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서플라이 체인에 따른 마진율 하락 영향은 없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수직 통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험지불, 너네 플랫폼이 좀 보험이 되는 게 언제쯤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신감이 있다. 어떤 자신감이냐? 수개월 내에 몇 개의 질병들은 보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팀이 굉장히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믿으면 안 되겠지만 몇몇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힘스의 가장 큰 것은 머리 빠지는 관련이겠죠. 만약에 이재명처럼 머리 빠지는 거 보험 처리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힘스 같은 경우는. 미국 보험 상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보험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크나큰 매출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힘스를 정리해보면 21년 4분기 굉장히 높은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2년 가이던스도 거의 40%에 가까운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1분기도 90밀리언이 넘어가는 아주 준수한 실적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가 한 6명쯤 되는데요. 6명 모두가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이런 말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자, 축하한다. 축하하고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전부 이 말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스의 매출 성장이 아주 괜찮았고 가이던스도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우수한 경영진을 유치했고 직원들도 계속적으로 뽑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22년도에 불과 몇 개월 만에 대형 유통사에 러브콜을 받을 만큼 제품의 인기가 확인됐다. 자, 22년도에는 영업활동 관련해서는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모습이고 과연 1분기 매출 실적에서 이 대형 유통사 매출 실적, 그 다음에 구독자가 또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뭐 90밀리언 그 이상을 달성한다면은 힘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힘스의 매출 실적을 알아봤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